네, 이번에는 오늘 섹션의 두 번째 섹션으로요. 저희 워소프트의 조종선님께서 NCS CFX와 블레이드 모델러에 대한 솔루션 소개, 그리고 2024 R2에 대한 What's New, 그리고 해석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아소프트의 조종원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NCS CFX 소개 및 2024 R2 What's New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NCS CFX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부터 시작하여 2024 R2 버전에서 NCS CFX에서 어떠한 부분이 업데이트 되는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터보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한 펌프 인플러 설계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NCS CFX를 이용한 블레이드 유동 해석 설계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NCS CFX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시는 장표는 NCS 전체 제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NCS 제품군 중 유동해석 분야로는 플루언트, 캠핑 프로, 포르테, 로키, 터보 툴즈, 그리고 폴리프로 등이 있으며 CFX 또한 플루언트와 더불어 NCS의 유동해석 제품군 중 하나입니다. 회전체와 유체 사이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계를 말하는 터보 머시너리에는 팬이나 펌프, 컴프레서, 터빈, 터보 차저 등이 있는데요. NCS CFX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터보 머시너리의 전용 CFD 해석 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의 검증을 통해 해석의 정확도가 높으며 CAD 모델에서 결과까지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세미나에 바로 앞선 세션에서 소개해드렸던 플루언트와 CFX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활용 분야와 계산 방식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서 플루언트와 CFX의 차이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활용 분야입니다. CFX의 경우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팬이나 펌프, 컴프레서, 터빈과 같은 터보 머시너리의 유동 해석에 활용된다면 플런트의 경우 터보 머시너리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CFX의 경우 터보 머시너리의 유동 해석에 최적화되어 고속 회전 또는 정밀한 축대칭의 구조에 유동 해석에 적합한 반면 플런트는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형상의 유동 해석에 최적화되어 열전달이나 다상 유동 그리고 복사와 같은 복잡한 모델에 적합합니다. 계산 방식에서도 플런트와 CFX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CFX는 2D 메쉬를 처리할 수 없고 두께가 있는 슈도 2D와 3D 메쉬만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플루언트는 2D와 3D 메쉬 모두 처리가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CFX는 노드 중심의 접근 방식을 계산되고 테트라헤드럴이나 헥사헤드럴 기반의 메쉬를 선호하는 반면에 플루언트는 셀 중심의 접근 방식을 계산되고 폴리헤드럴 또는 퍼셀 기반의 메쉬를 선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PU 자원을 활용하는 면에서 CFX는 GPU를 사용하는 해석이 불가능한 반면에 플루언트는 GPU를 사용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ASUS CFX의 해석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의 이미지와 같이 선풍기의 회전체와 고전체 간의 유체 흐름을 해석하여 펌프 및 터빈의 블레이드 디자인이나 다양한 조건에서 각각의 효율을 비교하여
펌프 및 터빈의 블레이드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와 같은 가전 외에도 오른쪽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항공 산업에서 비행기의 터보제트 엔진이나 자동차 산업의 터보차저,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산업에서의 터빈 엔진 등에서 유체 흐름을 해석하여 연비를 개선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위의 이미지와 같이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콜과 같은 쿨링 시스템의 열 해석을 통해서 쿨링 시스템의 위치, 크기, 수량 등에 따른 열 성능을 확인하여 최적의 쿨링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NCS CFX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CFX는 두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스탠드 얼론 모드라고 해서 왼쪽 이미지와 같이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한 이후 NCS 프로그램 폴더 내에서 NCS CFX 아이콘을 선택하여 독립 모드로 실행하는 방법과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NCS 워크벤치 내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CS CFX는 한 프로그램 내에서 전처리와 해석 그리고 후처리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플루언트와는 달리 전처리는 CFX 프리, 해석은 CFX 솔버 매니저, 후처리는 CFD 포스트로 각각 따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워크벤치에서도 스탠드얼론 모드와 마찬가지로 셋업은 CFX 프리, 솔루션은 CFX 솔버 매니저를, 마지막으로 리절트는 CFD 포스트를 실행하는 순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워크ben치 내에서는 CFX와 메커니컬을 연계하여 유체화 구조의 연성 해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NCS CFX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았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CFX 프리, 그리고 해석을 수행하는 CFX 솔버 매니저,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CFD 포스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FX 프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CFX 프리의 GUI 환경입니다. 왼쪽 트리에는 상단에 2D와 3D 메쉬 영역이 리스트되어 있고, 각 메쉬 영역은 오른쪽 뷰어에서 와이어프레임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왼쪽 트리에 메쉬 영역 다음으로는 도메인 속성을 정의하거나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메인 속성으로 유체 종류와 기준 압력, 온도, 난류 모델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정션이라고 해서 그 도메인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CFX 프리를 처음에 열게 되면 정션이 아니라 처음에는 디폴트 도메인이라는 도메인이 메시 파일의 모든 그 3D 영역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폴트 도메인 아래에는 디폴트 도메인 디폴트라는 바운더리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 바운더리는 어떠한 경계 조건에서도 범위가 지정되지 않은 도메인의 모든 2D 영역을 포함하는 벽 경계입니다. CFX 프리에서는 터보 모드라는 위자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터보 모드를 사용하면 트리에서 사용자가 일일이 해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도메인 설정을 비롯한 작동 조건, 그리고 경계 조건 등의 사용을 안내에 따라 설정하면 자동으로 트리에 반영되어 쉽게 해석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FX 솔버 매니저입니다. CFX 솔버 매니저를 통해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보시는 이미지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유동 해석의 수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특정 위치에서의 유속, 압력, 온도 등 사용자 정의 변수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이미지의 오른쪽과 같이 아웃 파일을 통해서는 CFX 솔버가 수행하는 모든 단계의 상세 로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시지나 경고, 에러 등을 검토하여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FD 포스트입니다. NCS CFX 해석을 완료한 후에 CFD 포스트를 사용하면 해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CFD 포스트는 후처리를 위한 도구로 주요 기능으로는 속도 벡터, 스트림라인, 파티클 트래킹 등을 통해 유동장과 컨투어나 그래프로 표시된 압력 분포, 그리고 온도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로나 아웃플로 경계에서의 질량, 온도 등의 데이터와 도메인 내부의 특정 지점에서의 속도, 압력 등 물리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CFD 포스트에서는 CFX 익스프레션 랭귀지의 약자인 CL이라는 사용자가 해석 결과를 분석하거나 사용자 정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식 언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CFD 포스트의 익스프레션 탭에서 새 변수를 정의하고 표현식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CEL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는 속도, 압력, 온도 등의 기존 변수를 기반으로 새로운 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한 예로 2분의 1 로 V제곱이라는 식을 통해서 기존 변수인 유체의 밀도와 속도를 기반으로 다이나믹 프레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영역에서의 질량 유량이나 평균 온도, 질량 유량이나 평균 온도와 같은 물리량도 계산할 수 있어 다양한 물리량 계산과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NCS CFX의 2024 R2 버전에서 CFX 프리와 CFD 포스트에서 각각 두 가지씩 새롭게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NCS CFX 2024 R2 아치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FX 프리 부분에 업데이트된 사항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수렴에 실패할 경우 타임스텝은 자동으로 축소되고 타임스텝 크기로 해당 단계를 반복하여 재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전트 해석에서 수렴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선형 솔버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타임스텝 크기를 줄여 해당 단계를 반복하여 재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작업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2023 R2 버전에 쓰는 베타 기능이었는데요. 이번 2024 R2 버전에서는 정식으로 릴리즈 됐습니다. CFX 프리에서 두 번째로 업데이트된 부분은 새로운 다상 유동 모델의 도입이 있겠습니다. 다상 유동에서 거품이 포함된 유동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었는데요. 디서페이션 타임스케일 모델이라고 해서 난류 모델이 도입되어 벽과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유동 전반에서의 거품에 대한 난류를 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거품 유동을 포함한 복잡한 다상 유동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이미지의 아래쪽을 보시면 마리 월 펑션이라고 해서 벽 함수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벽 근처에서 발생하는 벽 비등이나 환상류로 인한 복잡한 유동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벽면 근처에서의 난류 구조나 열전자 특성을 개선하여 실제 물리적 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CFD 퍼스트에서는 블레이드 필름 냉각의 시각화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입 영역과 메시 요소 면 간의 면적 비율을 사용하여 시각화를 진행해 주입 영역의 실제 형태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터빈 블레이드의 슬롯이나 냉각 홀에서의 주입 영역이 보다 정밀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CFD 포스트에서는 여러 메시 영역을 포함한 결과 파일의 로딩 속도가 최대 65%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번 특히 메시 영역이 많은 복잡한 모델에서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메시 영역이 1000개 이상인 파일의 경우 2024 R1 버전에 비해 최소 30에서 최대 65% 정도까지 더 빠르게 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터보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용한 펌프 임펠러 설계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NCS CFX를 활용한 블레이드 유동 해석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의 이미지와 같이 펌프 임펠러를 설계를 하고 CFX를 활용하여 블레이드 유동 해석을 진행해서 설계한 펌프 임펠러의 설계 검증을 진행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방법과 순서는 오른쪽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비스타 CPD와 블레이드 젠이라는 이 디자인 모델러를 활용하여 펌프 임펠러를 설계하고 터보 그리드를 활용하여 매싱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CFX를 활용해서 CFX 터보 포스트 프로세싱을 활용한 펌프 임펠러 설계를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비스타 CP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성능을 그리고 요구되어져 있는 성능을 입력하여 펌프 임펠러를 설계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로테이셔널 스피드는 2000 rpm,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280 세제곱미터 퍼 아워, 헤드 라이즈는 20m, 샤프트 직경 대비 허브 직경은 2, 그리고 베인의 숫자는 6으로 설정하여 펌프 임펠러를 디자인하였습니다. 허버 그레이드로 통해 메싱 단계까지 완료한 후에 CFX에서는 CFX 프리를 통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이번 사례에서는 터보 모드라고 하는 그 위자료를 이용해서 해석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제 로테이팅 벨로시티로 이제 2000 rpm을 설정하였고
플루이드로는 물을 설정했고, 레퍼런스 프레저는 대기압으로, 그 난류 모델 해석은 어, K 오메가 SST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플로 부분에서 질량 유량은 83.76kg/s로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석을 완료한 후에 CFD 포스트를 통해서 해석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앞서 CFD 포스트에는 CEL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해석 사례의 해석 결과 CEL을 통해서 인let에서 아웃렛까지 생성되는 헤드를 정의하는 C의 표현식을 입력하여 헤드의 크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례의 헤드의 크기는 약 18.8m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펌프의 블레이드 토크를 동일하게 CL의 표현식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 약 92 뉴턴 미터의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오브 PT 스팬 50이라는 제목의 이제 해석 결과인데요. 여기서 PT라는 것은 이제 토탈 프레저를 뜻하는 거고, 스팬 50이라는 것은 특히 스팬이라는 것은 날개 또는 이제 회전기계의 축방향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예, 스팬 50이라는 것은 그래서 축방향으로 전체 높이의 중간 위치에서의 데이터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해당 사례의 해석 결과로 축방향, 어, 펌프의 축방향 위치에서의 중간 위치에서의 토탈 프레저는 최대 40만 파스칼의 압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검정색 원 안에 보시면 그 블레이드 흡입면 쪽에서 다른 부분과 달리 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압력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컨트롤 오브 PT on 메리디오널 서페이스라는 해석 결과인데요. 여기서 메리디오널 서페이스라는 것은 회전기계의 3D 유동 영역을 2D 영역으로 투영한 단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 결과는 주로 이제 유체의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작화하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에서 보면은 최대 토탈 압력으로는 30, 32만 파스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검정색 원 부분에 슈라우드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압력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소개되었던 스팬 50에서의 토탈 프레저와 메리디오널 서페이스 위치에서의 어, 토탈 프레저 같은 해석 결과들을 통해서 어, 설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FD 포스트에서는 그 밖에 어, 다양한 물리량들을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태블레이티드 리저트라고 해서 표로 정리되어진 결과들을 리포트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보신 바와 같이 이번 사례에서는 토탈 에피전시가 80.2%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앞서 C의 표현식으로 저는 헤드 크기와 호흡값을 이제 계산한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밖에 터보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 C의 표현식으로는 인풋 파워, 그리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나 볼륨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에피션시 등의 여러 가지 펌프의 수치값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해석 리포트나 해석 결과를 통해서 블레이드의 설계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